완전 핵심을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어차피 사실은 투자하거든요. 그거만 안 보시면 돼요. 그동안 잘 모르고 두려워서 하지 않았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에 정말 차별화된 그런 이자 수익을 달성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채권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씩 갖게 되신 전국의 체리니 여러분, 저는 진행을 맡은 김태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윤입니다. 네, 오늘은 완전 핵심을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좀 완전 핵심이죠. 사실 어떻게 투자해야 되나 네. 뭐 그런 부분이니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 VP님께서 네. 굉장히 밀당을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도대체 채권 투자 어떻게 하는 건지 그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요즘 뭐 저금리 시대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저금리를 넘어서 사실 제로금리 시대예요. 지금 보면 뭐 생소하시겠지만 유럽 국채는 뭐 마이너스 금리 채권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그래서 세상이 너무 많이 변했어요. 불과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5, 6% 채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0%대 채권이 너무나 많은 시절이어서 정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나, 진짜 투자해야 되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러면은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뭐 일단은 저희는 이제 채권에 한정해서 저금리 시대에, 제로금리 시대에, 마이너스 금리 시대에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좋을지 하는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가장 먼저는 계속 좀 반복했던 것 같긴 한데, 본인이 투자를 좀 오랫동안 할 것 같다. 특히 뭐 예금이나 아니면 채권이나 투자를 오랫동안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 짧은 채권에 투자하지 말고 그만큼 긴 채권에 투자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그쵸. 확실하게 각인이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수익률 곡선 자체가 평균적으로 우상향하기 때문에 네. 기간이 길수록 금리가 높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제 좀 긴 채권에 투자를 하게 되면 금리가 변화되면서 사실 가격 변동 위험이 있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계속 들고 있으면, 그러니까 뭐 평균 만기와 내가 투자하는 만기가 거의 비슷하면 사실은 내가 투자할 때의 금리로 다시 회귀를 합니다. 중간에 막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익률 곡선이 우상향하잖아요. 장기일수록 금리가 높다 보니까 어차피 길게 투자할 거면 짧게 롤오버해서 투자를 하시지 마시고 자신의 투자 만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지금 막연한 분들은 첫 번째 내가 투자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를 잡고 있는지를 고려를 해라. 그래서 네. 투자하는 기간이랑 투자 상품의 만기가 같은 것으로 한번 찾아봐라. 그렇죠. 이게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투자 기간이 길수록 네. 뭐 이렇게 짧게 투자하고 끝낼 게 아니라 뭐 또 퇴직연금 예를 들어서 사실은 굳이 너무 안전한 채권에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약간은 크레딧 위험을 조금 더 부담을 하시는 게 더 수익률 면에서는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아무리 금리가 높다고 해도 좀 불안하지 않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신용 위험이 더 커지면 불안하기는 하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자 기간에 사실 이자 수익은 비례하잖아요. 네. 근데 투자 위험은, 그러니까 신용 위험은 투자 기간에 비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자 수익을 더 받는 효과가 내가 부담하는 투자 위험보다 더 클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투자 기간이 길면 길수록 사실은 조금 더 크레딧을 조금 떨어지는데 더 많이 투자하는 게 사실은 수익률 면에서는 훨씬 유리합니다. 이게 좀 약간 강심장인 분들이 지금 같은 방법을 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강심장 아니어도 돼요. 불안해도 좀 오래 가질 수 있는 사람들. 근데 사실 뭐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투자 등급 같은 경우는 사실 부도가 거의 안 나거든요. 그래서 부도가 안 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스프레드가 변한다던가 금리가 변해서 생기는 가격 변동 위험은 사실은 그냥 버티면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 버티는 게 힘들다니까요, 심리적으로. 근데 어차피 사실은 투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만 안 보시면 돼요. 그냥 내가 투자하는 기간하고 네. 그리고 투자하는 만기가 비슷하면 결국 내가 투자할 때 금리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되고, 하이힐드 같은 경우는 약간 뭐 부도 확률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뭐 투자 등급 정도의 채권 같은 경우는 부도 확률이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물론 이제 크레딧이 좀 좋은 채권에 투자를 하시면 좋긴 하지만 투자 기간이 길다면 굳이 너무 우량한 채권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 신용도가 조금 더 낮은 채권에 투자를 해도 그 손실 위험보다는 이익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거. 자, 그럼 세 번째 전략은 어떤 건가요? 뭐 많은 분들이 뭐 제 생각에는 전부 고려를 좀 한 번씩은 해보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해외 채권도, 그러니까 채권도 해외 투자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외 투자 진짜 많은 분들이 요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같이 체린이 분들은 지금 국내 채권도 잘 못 보는데 해외 채권까지 투자를 한다? 사실 용기가 안 나거든요. 그렇긴 하죠. 네, 그렇긴 한데 국내보다는 고성장 국가, 그래서 자금 수요가 많은 국가에 저희가 돈을 빌려주게 되면 국내에서 받는 것보다 조금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활용하시라는 거죠. 이왕이면은 더 그쵸. 높게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자 이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실제로 뭐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미국채 최근에 많이 내려와서 크게 차이는 없지만 비슷한 어떤 신용도를 가지고 있는 회사채나 이머징 달러채나 이런 어떤 금리를 보시면 굉장히 국내보다 높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좀 두려워서 해외 투자를 잘 못했었는데 이 해외 투자가 어떻게 보면 채권이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채권 투자도 그동안 잘 모르고 두려워서 하지 않았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약간 이런 면에서는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뭐 지금 주식 해외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채권도 이 해외 투자는 뭐 지금은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지금은 뭐 무조건 해야 되는 필수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전략은 뭔가요? 그러니까 뭐 앞서 말씀드릴 때 투자 기간이 길면 긴 만기에, 그리고 투자 기간이 길면 조금 더 크레딧 퀄리티가 조금 낮은 데다가 좀 더 많이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편안하게 맞아요. 그렇죠. 너무 신경 안 쓰고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맞아요. 그럼 쳐다보시면서 뭔가 읽힌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뭐 선택을 한다면 한 섹터를 어떻게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약간 투자 등급 위주, 투자 등급 이제 크레딧이죠. 국채보다는 그렇다고 해서 엄청 신용도가 낮은 하이힐드보다는 투자 등급 정도 되는 크레딧 채권에 투자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국채보다는 뭐 회사채나 공사채에 투자를 해라. 예. 왜 그런 거죠? 그거는 아까 뭐 그 상관관계에서도 보여드리고 하긴 했는데 네. 사실 우리 물론 이제 국면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어떤 때는 국채에 투자하는 게 좋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하이힐드에 투자하는 경우도 좋을 때가 있어요. 사실 국면별로 차이가 있는데 투자 등급 회사채 같은 경우는 경기가 나쁠 때도 그리고 경기가 좋을 때도 안정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크게 가격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이자 수익을 사실은 제공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 어떤 수익률을 보더라도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투자 등급이기 때문에 부도 확률이 거의 없거든요. 사실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체린이에게는 정말 꿀팁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신경 쓰기 싫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신경 쓰기 싫고 그래도 뭐 시중금리보다는 조금 더 높은 금리를 편안하게 추구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투자 등급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하이힐드라는 이름이 붙지 않은 그런 채권 펀드들은 대부분 다 투자 등급이거든요. 그래서 그 채권 펀드에 투자 만기에 맞게 투자하시면 됩니다. 네. 자, 오늘 이 저금리 시대에 맞는 채권 투자 방법,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보면 먼저 첫 번째는 투자 기간이 길수록 내가 투자하려는 기간이 길수록 만기도 좀 길게 가져가라. 이 말씀을 하나 해주셨었고 그쵸. 또 투자 기간이 길수록 크레딧 비중은 좀 높게 그리고 해외 투자는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편안한 저처럼 안정적인 그런 이자 수익을 원하는 분들이라면 투자 등급 크레딧을 중심으로 투자를 해라 이런 전략을 알려주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주 뭐 특별한 이제 뭐 그런 전략이라기보다는 사실 기본이에요. 기본인데 실제로 이제 채권에 투자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런 기본의
사실은 좀 잘 모르시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에 정말 차별화된 그런 이자 수익을 달성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기가 탄탄하면은 언제든지 더 높은 건물,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방송을 보신 분들 지금 바로 이 내용들 잊지 마시고 잘 기억을 하셔서 이 저금리 시대에 채권 투자하는 방법 결국에는 시작이 반이잖아요. 채권 투자에 대한 두려움을 좀 없애고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일반적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일반 채권을 사시기는 좀 어려워요. 거래 단위도 굉장히 많고. 근데 이제 시중에 보시면 이제 이런 조건에 만족하는 펀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퇴직연금들 이제 많이 가입을 하시잖아요. 퇴직연금 가입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너무 단기에 이렇게 너무 우량 채권에만 이렇게 놔두시지 마시고 이런 어떤 이제 팁을 활용을 하셔서 한번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체린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시간을 만들어 봤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고 채권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지고 또 투자를 해보자라는 용기가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모두들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자산운용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